이 부분은 이제 학적 쪽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이 좀 크고요. 왜냐면 졸업, 진학, 진급, 입학, 그다음에 반편성.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이 졸업을 하고, 학생이 진급을 하고, 학생이 진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입학하고 진급을 했으면 그 학생이 일반인지 2반인지 놓고, 일반이면 이 학생이 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교육과정 쪽으로 좀 넘으면 이 학생이 어떤 걸 배울지 교육과정 편제를 하고, 교육과정 편제 이후에는 이 교육과정이 이제 과목을 만들어줬어요. 그 과목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는 이 과목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칠지, 그리고 이 반은 어떤 담임 선생님이 될지,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과 관련돼서 교무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부분에서 과목 개설,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부분, 이 부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학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는 이제 교육과정 또 두 교육과정에서 이제 받쳐주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이제 졸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안내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는 이 부분까지는 아마 12월 달에 연수가 진행이 됐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감부터 해서 이렇게 입학 처리까지 하고, 이제 학년 초 연수를 해서 교육과정 부분 파트까지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연수 계속 하면서 계속 마감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마감이고, 사전에 승인 작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승인 작업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작업이 2단계도 연결돼 있고, 2단계도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선 주요 확인 사항으로서, 우선 학교생활부 기록부 이제 정정 대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아마 학년도 지금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이제 정정한 건수는 이제 아마 다 없을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이제 정정하면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재치학이 나 있거나 이럴 경우 정정했지, 뭐 2월 달에는 특별히 정정대장 없으니까 이제 정정대장과 관련돼서 이제 경성대장을 이제 조회를 하면은 그의 정정한 건수가 나오고, 혹시 이제 정정이 없었다면 이제 빵건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 급별, 초등, 중등, 고등 각각 급별로 뽑아서 이것은 이제 종이로 출력을 해서 이제 그걸 급별로 보관해서 행정실 이관 내지 교무실에서 그 보관 방법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정정대장은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출력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생과 관련돼서 혹시 12월 달에 전입 온 학생들 중에서 혹시 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가끔 이런 실수가 발생해요. 분명 학적 자료에는 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입력돼서 왔다. 그래서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종업식 하고 방학식 해가지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하고 이제 다음 학년 넘겨갔는데 다음 학년도에 보다 보니까 그 학생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교과학습 발달에서 전입생이 해서 불러오기를 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실 부분이, 전입생인 경우는 그 해에 만약에 전입교에서 그 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발달을 새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온 자료를 활용할 거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전입생에 대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꼭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전에 월출결 1월달, 2월달 출결이 마감됐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일단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월출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업일수예요. 근데 저희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종업식 및 종업식을 했어요. 그럼 1, 2월 달 수업일수가 빵일이에요, 빵일.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1, 2월 달을 마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년 말 업무 처리를 할 때 마감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결 마감 또한 마감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2월 달,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한 번에 종업식 및 졸업식을 하는데 예전에 2월 달까지 다
2월 달에 종업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2월까지 자연스럽게 다 월출결하는 게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 출결을 마감해 주시고, 다만 1, 2월 달 출결을 마감을 안 했어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해 뭐 진급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정 장부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대장, 정정대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졸업대장이나 정정대장은 출력해서 보관하시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이제 출력은 하지 않고 미출력하고 우리 나이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졸업대장은 우리 이따가 졸업 처리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졸업대장을 출력하고 나서 그걸 밑에 결제를 맡아서 역시나 이것도 역시 행정실 유관 내지 교무실에서 보관하는 방식 등으로 우리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나머지 장부, 뭐 수상대장, 월출결, 결부강 일지 등등 이런 거는 학교장 장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관하고 승인 내고 이런 걸 하는지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지표 반별 마감, 학년별 마감이 있는데 우리 생활통지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 우리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1년 단위 마감이에요. 1년 단위. 즉 1년 단위 마감은 1학기 때 뭐 2학기 이렇게 아니라 2학기 즉 실제적으로 2월달 종업식 이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서 마감 이후 상신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상신. 근데 우리 생활통지표는 우리 학기별 마감이 있어요. 학기별 1학기, 2학기. 그래서 통지표는 반별 마감이라서 1학기 마감, 2학기 마감, 그리고 우리 전체 마감이 있고 상신 단계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나 생활통지표 또한 이게 있어요. 우리 1학기 때 마감 안 하고 2학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넘어갈 수는 있긴 해요. 나이스에 미치는 영향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마감 업무라고 봤을 때 마감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우리 생활통지표와 관련돼서 이제 특수학교는 관련이 많이 있진 않아요. 우리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 학부모가 뭔가 생활통지표와 관련된 것을 뭔가 요구를 한다. 그럴 경우는 이게 1학기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출력이 빈 칸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건 저희 특수학교에서는 거의 영향을 학부모님들이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학교 생활통지표 또한 학기별 마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졸업생과 관련돼서 사진은 현재 학년도로 변경해 주시고요. 우리 주소 같은 것도 우리 3월달이랑 9월달이랑 주소 연계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혹시 그 9월달 이후에 학생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로 업데이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진급 처리 시 우리 여기 우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도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3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3월 1일자로 재배치가 일어날 거예요. 3월 1일로. 근데 이 학생을 그럼 3월 1일로 보내기 때문에 이 학생을 본교에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려놓고 2학년에서 반을 아예 만들어 놓을 거예요. 번호까지. 그리고 나서 전입 전출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학생을 그냥 보내버리면 이 학생은 1학년에서 1학년으로 가는 거라서 그 학교에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되는, 이렇게 3월 1일자로 만약에 재배치가 일어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다 이 학생에 대한 진급을 처리해 놓고, 즉 학년을 올려놓고 번호까지 부여하고 나서 3월 1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3월 1일로 보낼 때 보통 그 학교랑 잘 이야기하시면 뭐 보통 3월 그 학교가 3월 2일로 받고 우리 학교는 3월 1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마감, 아까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2월 10일자에 2월달 출결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부 지금 이제 결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체 마감하고 나서 이제 학생부 마감 전에 선생님들 확인할 게 검증을 통해서 혹시 확인사항,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꼭 뭐 수상이나 이런 거는 그 오류가 났어도 이제 보통
방학식 날 미리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종업식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검증을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부 마감 전에 미리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다시 마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학생부는 이미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저번에 막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학교들마다 뭐 3번 점검을 통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아마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감하고 이제 결제는 하고 아마 대부분 학교가 아마 마감이 다 되고 결제까지 다 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출결, 1, 2월 출결, 네. 학교장 장부이기 때문에 1, 2월 출결 마감하고 올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고, 이제 혹시 1, 2월 달에 수업일수가 있는 학교에는 1, 2월 달 출결을 무조건 마감해야지만 수업일수 190일 이상 나오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단위로 마감, 반별 마감, 전체 마감하고 기한문 상신하시면 됩니다. 통지표는 반별 마감, 학기별로 하고 상신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생활통지표는 이렇게 보면은 반별 마감, 그다음에 전체 마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마감하고,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통지표는 따로 마감하는 거 없고 유치원 학교생활기록부만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통지표 다 아마 이 부분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보면 특히나 우리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우리 서술형 평가 사용이라고, 우리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교과학습발달 사항에서 이렇게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과학습발달 사항은 저희가 서술식 평가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교과학습발달 사항은 나중에 저기 뭐죠? 그 성적 처리할 때 학생들이 뭐 수능 뭐 학업 성취도도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을 서술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외 처리가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가 입력자가 혹시 나중에 선생님들이 업무 담당자가 나중에 예외 처리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가 이제 나중에 진짜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뜬다고 좀 불편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점검하면서 그런 경우라서 좀 그 부분은 학교에서 좀 그런 부분은 미리 안내하고 그 업무 담당자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반별 마감은 없고 학생부 마감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4세대 나이스 되면서 유치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나이스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도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초, 중, 고등학교는 반마감과 전체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치원도 승인, 중, 고도 승인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전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나이스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이 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화만 잘 나이스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처리에 앞서서 우리 우선 우리 12월 달에 같이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도 메뉴를 보면 학적에서 우리 졸업 수료 관리, 졸업생 자료 관리 이 두 개에서 사용을 하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부 마감, 건강기록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건강기록부 마감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보건쌤이 잘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학생부 마감은 이제 출결 마감까지이고 학생부 마감까지 하고 나서 이제 졸업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혹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졸업 처리를 막 서두르지 않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부터 입학, 진학, 반편성 이런 모든 작업이 한 늦어도 한 4, 5일 아니면 빠르면 2, 3일 이러면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해도 상관없거든요. 24일 이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졸업 처리, 그래서 졸업 처리 학적 반영 일자 이런 것도 졸업 처리 학적 반영일, 진급 처리 학적 반영 일자도 너 보통 졸업 처리 언제 해야 되나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월 거의 마지막 정도에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 기본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에서는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자원봉사, 그 봉사활동을 외부로 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 연도이기 때문에 그해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도록.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졸업철이나 이런 걸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을 빨리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에 이미 그걸 졸업철이나 학교생활 다 마감했어요. 근데 2월 달에 이 학생이 2월 초에 받아와요. 그러면 다시 그걸 다 풀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졸업 처리도 취소해야 되고 학교 생활비도 취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최대한 졸업 처리 같은 건 늦게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전 일괄 승인, 사전 승인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학교 생활에서 진로 정보 사전 승인, 그다음에 입학에서 사전 일괄 승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상급 학교에서 그 학생을 데리고 갈 때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학은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우리 그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빼갈 수 있도록 이제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기본 학적 같은 걸 빼갈 수 있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를 빼가요.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 즉, 이름, 주민번호, 뭐, 그다음에 뭐 주소 이런 걸 빼가고, 그다음에 우리 진로 정보, 그다음에 건강기록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빼가는데 진로 정보를 만약에 승인해서 만약에 이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고 미동의하면 이 미동의한 부분 상태로 이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스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전 승인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지금 여기 지금 아마 다 이루어졌겠지만 우리 사전 승인이 진학에서 여기 사전 승인이 있어요. 사전 일괄 승인이라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름으로 돼요. 담당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넣고 졸업일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에 대해서 승인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나중에 여기서 사전 일괄 승인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선생님네 학교에서 뭐 다른 일반 중학교로 간다거나 일반 고등학교로 간다거나 다른 특수학교로 갈 때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을 그 학적을 불러와 지지가 않아요. 당겨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대부분 사전 일괄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철회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로 정보 여기서 우리 사전 일괄 승인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기간은 선생님들 좀 넉넉하게 잡아주셔도 돼요. 혹시 3월 뭐 2월 28일까지 이렇게 잡아주셔도 상관없지만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좀 널널하게 일정을 잡아주시고 저장하고 승인 요청까지 해주시면 되고 승인 요청 안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승인 요청해서 관리자한테 허락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인 요청까지 저장하고 그러면 이 진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상급 학교로 정보가 전송되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 진로와 관련돼서 재학생 동의 여부가 있어요. 재학생 동의 여부는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이 학생이 동의했는지 미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동의, 미동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동의를 해주실 거고 혹시 학부모 중에 미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미동의로 체크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미동의로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상급 학교에서 그 학생이 다시 즉 졸업한 학교에 가서 뭔가를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로 정보가 끌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서는 그 정보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래서 하급 학교에 가서 졸업 이후에 다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부분의 미동의하는 경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미동의하면 미동의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상급 학교에 가서 다시 동의가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나서 동의 여부 마감 관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고 상신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졸업생 동의 여부 관리라고 있어요. 졸업생 동의 여부는 그래서 전체 마감하고 승인 요청. 여기 졸업생 동의 여부 관리라고 있는데 이 졸업생 동의 여부는 언제 쓰냐면은 우리 실제 그 졸업생들
즉, 올해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재학생이요. 3월 1일부터는 졸업생이 돼요. 그 졸업생 중에 미동의한 학생들은 여기서 다시 동의 여부를 처리해서 다시 상급학교로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그러면 졸업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과 관련돼서. 네, 네. 졸업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우리 졸업은 우리 특수학교는 유치원부터 유초, 중고, 전공과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 수료자들을 우선 생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번호 부여한 다음에 우리 이거를 학적 반영까지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적 반영. 우선 조기 졸업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기 졸업자는 이제 대상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의하면 뭐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거나 IQ가 몇 이상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요. 흔히 그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뭐 정말 과열력이라서 이 학생을 빨리 졸업시키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학생이 14살이에요. 나이가 너무 과열해서 빨리 졸업시키자고 해서 이 학생을 바로 내년에 졸업시키는 게 이런 게 조기 졸업이 아니라 올해 5학년인데 6학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학년만 빨리 졸업시키는 것으로 조기 졸업이라고 합니다. 즉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2학년에 해당되겠죠. 네, 그 학생들 한 해 빨리 졸업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해당 없다라 보고 만약에 정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등록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5학년, 중2,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시켜서 우리 졸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는 저희 특수학교에서는 수료가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유치원에서의 수료, 전공과에서의 수료. 우리 전공과에서의 수료는 만약에 2년자면 1학년과 2학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학년은 수료라는 게 아니에요. 2학년만 수료예요. 유치원은 수료와 졸업이 있어요. 수료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졸업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서 즉 유치원에서 유치원 다니는 경우 수료, 졸업은 전공과에서는 만약에 2년제면은 이제 내년에 학교를 나가야 되는 경우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1학년인데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하시고 수료 대상자 관리에서는 전공과만 입력을 합니다. 전공과 학생에 대해서만 전공과만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치원 수료는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는 저희는 수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우선 기본적으로 유치원, 초, 중고를 졸업생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르면 여기서 급별로 유초, 중, 고등학교에서 작업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번호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 유치원과 관련돼서 졸업장 번호 부여가 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이스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부여하고 작업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졸업장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졸업장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걸 나이스에서 활용해도 되고 근데 학교마다 자기 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활용하되 이 졸업장 번호는 나이스에 있는 번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치하게. 그리고 졸업대장을 출력하셨는데 이거는 졸업대장은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우리 다 출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출력. 이 출력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졸업대장, 수료대장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졸업대장, 수료대장 둘 다 있으면 둘 다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졸업대장이 출력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졸업대장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결제칸이 생기고 학생에 대한 명단이 생기고 졸업 번호가 이렇게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결제를 맡아서 이것을 종이 문서로 해서 갖고 있으셔야지만 이게 법정장부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졸업 수료대장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는 유치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을 다니는 거, 유치원 학생이 초등학교를 가는 거, 이럴 땐 졸업, 이럴 땐 수료. 근데 저희가 아까 졸업생을 생성할 때 생성을 하긴 하는데 이제 오류까지는 아닌데
그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유치원인데 올해 유치원에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졸업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치원인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료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졸업을 수료로 바꿔주거나 수료를 졸업으로 바꿔줄 때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꿀 때 역시 이 졸업대장 번호를 동시에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졸업대장 번호가 이제 네 자리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네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적을 반영하기 전에 승인 요청하고 나서 학적 반영. 저희가 그 학년 초 연수에서 학적 반영이 두 곳이 있어요. 이 졸업과 우리 진급하고 나서 이 두 번. 우리 가끔 선생님들이 졸업 처리 다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 졸업 처리 그 다 한 게 아니에요. 상신까지 내고 다 했다고 하는데 그 학적 반영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급 처리 다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진급 처리를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진급 처리 학적 반영일 진급 처리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바뀐 게 3월 1일자로 학적 반영일을 잡아주신다는 거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로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 동의서를 받고 진구해서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동안 보관하더라고 이렇게 아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진로는 이쪽에서 아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졸업 처리 나이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조기 졸업자는 아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료자는 여기 보시면 우리 전공과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전공과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1, 2, 3, 4로 넣었는데 1학년은 1, 2반, 2학년은 3, 4반으로 저희가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을 등록을 시켜놓고 이걸 등록시키고 이 학생들이 수료 대상자로 이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유초, 중, 고등학교까지 졸업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르면 작업 실행을 누르면 유치원 학생에 대해서 한 명은 수료, 한 명은 정상 졸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4세반이었다가 5세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5세반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료와 졸업이 정상 졸업으로 떴고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생성을 하면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해서 정상 졸업으로 나오겠습니다. 역시나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 졸업으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반 번호 부여가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졸업일자가 혹시 이게 그 학교 기준 정보, 행사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혹시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졸업 대장 수료본은 기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전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매년 그 양식을 달리했는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2번까지 나왔으면 올해 13번씩 나가도록 해서 작업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양식이 이제 유치원 학교생활 기록 보면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리, 앞자리 연도 플러스 연도 그리고 나서 네 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대장, 수료대장 각각에 대해서 0001, 0001로 시작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유치원 졸업생 한 명은 2024 0001, 하나는 졸업으로 0001, 하나는 수료로 0001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학제 편제 순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적 반영을 해주시되 승인 요청하고 나서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유치원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이 정상 졸업이 아니라 수료인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번호가 둘 중에 한 명은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번호를 이 학생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 학교생활기록부가 여기서 연동이 되잖아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연동이 안 됐었어요. 유치원 학교생활기록부를 가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 학적과 관련돼서 이런 학적을 가져오기를 할 수 있어요. 즉, 기본 학적에 있는 학적 사항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나 입학 수료 이런 부분을 가져오기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적을 끌어올 수 있고 굳이 여기서 선생님이 유치원 담임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입력하실 거 없고 기본 학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연동은 안 되지만 가져오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졸업 수료 일괄 생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졸업번호에서 졸업번호가 부여된 것을 여기서 하면 자동적으로 연령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료대장 번호 여기서도 졸업대장 번호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졸업 번호는 이미 다 졸업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번호가 다 완성적으로 나갔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까지 되고 나면 이 학생들 대상으로 상급 학교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유치원을 간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을 간다. 그럴 경우 이제 지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졸업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년도 기준을 이제 새 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5학년도 우리 교무학년도와 수업학년도가 있어요. 교무학년도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적 처리하는 학기로 보시면 돼요. 지금 성적 처리하는 학기가 2024학년도 2학기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학년도는 앞으로 수업을 계획하는 학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수업을 계획하는 학기, 즉 2025학년 1학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유치원 수료 학생이 유치원으로 다시 다니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언제 처리하시냐면은 이따 뒤에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지만 2025년 2월 28일 전에 해주셔야 돼요. 즉 3월 1일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는 즉 여기서 지금 학적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러고요. 여기서 학생이 조회가 되면 그 학생들을 다시 여기 반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전공과 또한 동일합니다. 일반 학생들 중에서 1반, 2반이 있어요. 1반, 2반. 이 학생들이 1학년이었으면 이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학생을 3반으로 놓거나 이 학생은 4반, 2학년으로 넣는다. 2학년 학생 역시나 일반 학생을 3반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3월 1일 전에 해주셔야 돼요. 즉 유치원에서 유치원, 전공과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유치원 반편성에서 해주시고 이제 내년에 유치원을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들, 전공과 입학하는 학생들은 3월 1일 이후 추가 입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적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치원을 여기서 생성을 안 해놓으시면 반 배치를 안 해놓고 내년에 3월 1일 이후에 하시면 이 학생들이 명단이 뜨지가 않아요. 이 학생들 이제 명단이 안 떠서 학생들이 안 보입니다. 졸업 처리 안 시켰는데 수료 처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교무학년도나 수업학년도 다시 2024학년도 3월 1일 이후에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졸업 처리를 알아봤고 이제 졸업이 처리가 되면 이 학생들이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학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은 물론 진로 동의 여부가 마감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감되어 있고 건강기록부가 마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전 일괄 승인, 입학에서 사전 일괄 승인 이 작업이 모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입학에서 사전 일괄 승인 안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급학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왜 이 학생이 학적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빼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꼭 이 사전 일괄 승인을 꼭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전 일괄 승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승인을 넣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당되는 거고요. 가끔 선생님들이 여기 초등학교만 하고 저장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밑에 중학교도 있으니까 중학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급 학교로 가는 거예요. 진급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학년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 학년 올라갈 때 한 학년 못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유급되는 친구들 빼고는 나머지 학생들은 유급되는 친구들은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못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이 2학년부터 6학년이 되고 중 1, 2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되고 이제 그 나머지 초등학교 1학년, 중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올라오고 중학교에서 졸업해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급하는 친구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무학년도가 2024학년도로 교무학년도 아직은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업학년도는 2025학년도 1학기 아까 제가 바꾼 대로 2학기, 1학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학기로 되면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그리고 학년 정보에서 반 정보가 관리되어 있어요. 즉 내년에 학년을 올릴 때 반이 없으면 학생들이 올릴 수가 없어요. 즉 2025학년도 반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즉 25학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있어야 되고 반이 1반부터 뭐 두 반씩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반도 있어야 되고 학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편제나 담임 편성이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급자를 생성을 하는데 진급자 생성하기 전에 이때 유급자를 관리하는 유급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일수 그 본교 수업일수 190일이면 190일 중에 수업일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 이 학생들 유급자 관리를 하는 거고 어제 질문 중에 정원회 관리를 했대요. 근데 제 정원회 관리한 친구는 이제 내년에 다시 올라가는데 유급자 관리에서 하려고 하는데 안 뜬대요. 정원회 관리를 한 경우는 그 학생은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다시 이제 그 학생 재취학시킨다든가 이런 작업을 필요하고 이 유급자는 학생이 계속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속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하지만 수업 일수가 결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3분의 1 이상을.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계속 다녔지만 그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 학년에 다시 다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급자 학적 반영과 그래서 2025학년도 3월 1일 입학생 모두 포함해서 이걸 꼭 3월 1일자로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2024학년부터 이거는 바뀐 거고 2023학년도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입학한 학년도 즉 3월 4일이나 3월 3일, 뭐 3월 2일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부터는 3월 1일로 입학생들 포함해서 모두 다 3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수업학년도 변경 관련돼서 수업학년도 2025학년도 1학기 아직 2025학년도 1학기는 언제 바꾸냐면은 3월 1일로 바꾸시면 돼요. 3월 1일자로 해서 25학년도 1학기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여기 보실 때 1학기로 바꿔주실 때 3월 1일부터 방학이 8월 20일까지면 2학기는 8월 21일부터 2월 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하루 차이 나면 되고 여기는 개학 날짜를 잡아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가끔 여기 학교 종료일을 안 바꾸고 8월 31일까지로 하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이게 아니라 이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름방학 개학 일자를 놓고 그 전일까지가 1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25학년도 이제 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반이 혹시 2023학년도에 올해 2025학년도 반을 만들 건데 그게 작년에 올해랑 반이 똑같다면 우리 그 반을 복사할 학년을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복사하고 나서 혹시 그 반이 혹시 한 반이 늘었다, 한 반이 줄었다면 여기서 한 반을 삭제하거나 한 반을 추가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반이었는데 내년에 가면서 그 학년이 뭐 한 반이 줄었다, 한 반이 는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 행추가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정보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대 운영 교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전체 시간표에 보면은 우리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이렇게만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7교시까지 잡아놓기 때문에 7교시만 보이고 이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최대 10교시까지 보여요. 10교시. 그래서 만약에 7교시로 잡아놨을 때 학교에서 뭔가 행사, 그래서 뭐 학교 교내 캠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1박 2일로 수련회를 간다거나 그때 뭐 시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시간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여기 7로 잡아놓으면 그때 그 시간표가 전체 시간표에 7교시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때 이거를 10교시로 넓혀 놓으면은 3교시를 추가적으로 더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64, 뭐 최소 진급 학점 시수 이런 걸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입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게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또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입학 중에 그 본교에서 본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초등학교 6학년 본교 학생이 중학교 1학년으로 가는 경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본교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 경우, 그 경우 한 가지와 아니면 다른 초등학교 학생이 본교 중학교로 오는 경우, 다른 중학교 학생이 본교 고등학교로 오는 경우, 이럴 때 이 경우 두 가지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취약 대상자 관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입학 처리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입학 대상자 관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교에서 본교로 갈 때는 특수학교 일괄 진학 처리를 통해서 한 번에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학 대상자에서는 네, 여기서는 본교에서 본교로 안 오고 일반 중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올 때,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 중학교로 올 때 입학 대상자에서 한 명씩 따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적 일괄 생성하고 나서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진급자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반편성, 반번호, 학급자, 학적 반영을 하면 이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입학생들이 그 반에 올라가서 반을 부여받고 반번호까지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 취약 대상자 관리에서 추가를 통해서 입학하는데 저희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넘기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 지원센터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오는데 넘어올 때 대부분 성명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정도만 오고 앞자리 번호도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입학 처리를 어떻게 하냐? 학생에 대한 성명을 찾고 주민번호는 임시 번호를 넣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장은 일단 되고요. 즉 입학생에 대해서는 기본 학적에서 우리 1년 동안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비활성이 돼 있어요. 활성화가 돼 있어요. 활성화가. 그래서 나머지 재학생들은 비활성화돼서 수정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1, 중1, 고1 같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번호가 활성화가 돼서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같은 경우는 수정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수정하려면 정정대장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도. 나머지 주민번호는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 학적을 상급학교에서 끌어간다고 했죠. 기본 학적을 끌어가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있는 성명, 주민번호가 끌어가기 때문에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민번호 자체를 이제 제공을 하지 않고 혹시 입학 처리 단계에서 뭐 학부모한테 전화를 연락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않고 그냥 일단은 입학 처리하고 나서 추후에 입학 후에 이제 기본 증명서를 받고 그 주민 기본 증명서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나 주소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대상자에서 학적을 생성을 하고 네, 합니다.
그리고 입학 대상자는 우리 우리 입학생을 한 명씩 추가할 수도 있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교 일괄 진학 처리를 통해서 본교에서 본교로 오는 경우는 일괄 진학 처리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 12명의 학생이 12명이 다 우리 학교 중학교로 온다. 12명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2명의 학생이 본교 고등학교를 12명이 다 온다. 그러면 일괄 진학 처리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모두 한 번에 일괄 진학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만약에 고등학교면 14명이 한 학년이죠. 그럼 2명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고요. 혹시 만약에 12명 학생 중에서 다른 중학교로 간다. 그럼 여기에서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이 초등학교, 여기 급이 학교 구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구분되고 있으니까 그건 일단 나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대상자에서 학적 생성하면 새로운 학생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진급 처리 시점에 전에 해야 될 게 유급 대상자, 즉 학교에서 학년을 올라가지 않고 다시 그 학년에 다녀야 되는 학생들은 여기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에서 유급자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급자에서 생성을 해내야지만 그 학생을 올리지 않고 다시 그 학년에 유급자로서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진급 대상자는 그 아까 말했던 그 1학년 학생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학적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생성을. 이제 이 학생들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내고 중학교 1학년으로 보내고 각 이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학년으로 보내요. 근데 아직 이 학생들이 몇 반이고 몇 번호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년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학생들에 대해서 반편성, 그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반편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 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해주시는 단계입니다. 네, 이거 다시 나이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여기서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 자체를 성명 정도만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라면 이 학생이 만약에 뭐 생년월일이 뭐 10, 18년 뭐 11월 11일생이면 이 학생은 뭐 대충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그리고 본교 확인이라고 있으면 비확인 아니고 여기서 대상이기 때문에 저장 누르시면 주민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그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초등학교 12명의 학생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학적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적 생성. 그러면 이 학생이 한 명이 학적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본교에서 본교로 올라오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으로 가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가는 경우는 이렇게 일괄 진학 처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인데 여기서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로 가는 때 일괄 진학 처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학 처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입학 대상자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 일괄 진학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이외에 혹시 추가로 더 받을 학생이 있는 경우 여기 입학 대상자 뭐 경기, 교원, 연락처 010 이렇게 써주시고 본인 입학 처리 담당하는 선생님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중학교니까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가 떠요. 만약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오는데 특수학교로 넣으면은 여기 학교에서 학교 검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한국 선진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 초등학교로 넣으면은 한국선진학교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학교인지 넣고 그다음에 학생 성명 이름 같은 거 이거를 잘 넣고 혹시 학생이 그때 조회 조건에서 2명이 뜬다면 그 동명이인이라서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번번호가 몇 번인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그 학생을 저장을 해주십니다. 혹시 동명이인이라서 잘못될 거면은 일반 학생을 특수학교로 나중에 입학 처리가 되고 그 학생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급학교에서 입학 처리하는데 학생이 불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꼭 그 학교로 뭐 전화를 해서 이 학생이 몇 번인지 몇 반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하고 나서 학생에 대한 이제 학적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적이 생성되고 나면은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진급반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혹시 그 학교에 유급자가 있으면 유급자 대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들 대상으로 유급자 등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3학년 일반 2반 학생 중에 이 학생이 유급이다. 그럼 이 학생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4명 중에 학생 1명 중에 4명 중에 1명이 유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학생이라는 건 아까 이 기쁨이라고 새로 처음 만들었죠. 1학년 학생이 이제 2학년으로 가고 5학년 학생이 6학년으로 가는 거고 3학년 학생 중에 1명은 그대로 3학년, 나머지 4명, 3명은 이제 4학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성, 생성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급별로 여기 초, 중, 고등학교 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괄 반편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 반이 많아봤자 3반, 2반 이 정도 되니까 개별 반편성이 훨씬 선생님들이 작업하시기 편하세요. 그래서 여기 입학생 반편성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입학생들, 즉 초1, 중1, 고1에 대한 입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이 이 학생을 몇 반을 넣을지 1반인지 2반인지 이 학생에 대해서 반을 넣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학생 2반으로 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재학생들, 즉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여기 6학년 학생들이 졸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을 2학년으로 올릴 때 그 몇 반인지, 즉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을 뭐 2반으로 보내겠다. 이 학생은 1반으로 보내겠다. 아니면 이 학생들 다 1반에서 일괄로 다 1반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1반 학년까지 올라오고 이제 1반인지 2반인지 반이 변경 이제 넣어지고 이제 반번호가 이제 부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번호 하실 때 이제 전체로 놓고 하셔도 되고 이때 성명으로 할지 주민번호로 할지 이건 학교에서 어떻게 번호를 하신지 그 번호 순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성명 순으로 한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주민번호를 한다 그러면 생년월일 빠른 사람부터 1, 2, 3, 4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번호를 일단 번호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학생을 만약에 매기고 나서 근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3월 1일자로 반번호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번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번호 내역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학생이 뜨면은 이제 반번호가 아직 번호가 부여 안 했고 번호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만약에 기존 3번이었으면 그 학생이 일부러 번호를 수정해서 6번이나 7번 정도나 8번 정도로 보내면 좋아요. 왜냐면 그 학생은 어차피 3월 1일 내에 바로 하루 그냥 있다가 바로 가는 학생이라서 1번부터 5번을 맞춰 채워놓고 이제 새로운 학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학생이 6번을 자리를 오게 만들기 위해서 6번도 비워놓고 7번이나 8번으로 번호를 만들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3월 뭐 어차피 나중에 전학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있고 나머지 6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새로운 학생이 6번으로 오게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할 때 선생님들 꼭 여기를 아직 지금은 여기를 3월 1일자로 고정을 시켜놓고 승인 요청 후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승인 요청 여기 이제 지금은 아예 값이 정해져 있네요. 예전에 여기를 변경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3월 1일자로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하고 학적 반영까지 해야지만 이 학생들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반에 들어가 있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반에 들어가 있고 번호까지 부여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지에 대해서 이제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초, 중, 고등학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유치원은 단편성을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기존 수료에서 수료, 전국과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까지는 되어 있어요. 이제 어디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3월 1일자로 교무학년도를 2025학년도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공과나 유치원 최초 입학하는 학생들 1학기 1학기로 바꾸고 저장하고 나서 추가 입학, 즉 기본학적에서 추가 입학을 통해서 최초 입력자에서 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유치원도 최초, 그러면 그때 이게 학년도가 2025로 변경이 돼요. 그때 유치원이랑 전공과를 최초 반으로 잡고 반에서 그 반을 보내주면 학생이 그 반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 다니는 유치원을 다니고 전공과 1학년 학생, 2학년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즉 3월 1일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반을 다시 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 배정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 같이 섞이는 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반을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치원 전국과 반편성 3월 1일 이후에 진행하라고 되어 있고요.